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4부 40강 경상일보 시 당선자 김현주 시인의 시소입니다. 이 경상일보의 김현주 시인의 시소도 올해 2023년 신춘문예가 낳은 대작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눈 감고 감상해 볼게요. 시소, 김현주. 올라가는 것을 동경한 적이 있나요? 덜컥 파랗던 하늘이 정지 영상으로 멈추기 직전까지 가장 먼 곳을 밟기 바로 전 힘차게 발을 뻗는 것과 마음을 멀리 두는 건 또 다른 일이라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롤러코스터와 대관람차를 탈 때 목적지를 묻지 않는 것처럼 오래전 죽은 나무로 만든 시소 위에 앉아서 말이에요. 놀이터는 높이에 묶인 유배지, 멀리 떠나지 못한 놀이들이 박혀 있어요. 아이들은 숲보다 낮은 그네를 타고 얕은 철봉을 돌아 둥글게 떨어져 내리죠. 눈이 없는 기린과 입 벌린 녹색의 악어 사이, 차가운 높낮이로 기울어지는 그림자 속에서도 물이 흐르고 빛은 형체를 그려요. 어둡게 올라가는 나는 짧은 시간의 끝에서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가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동그랗게 짓이겨진 이끼의 위치 아래 녹슨 용수철과 나비의 날개, 매몰된 습지가 자유롭게 부유하며 떠오르도록 발 디딤이 없는 한 칸마다 당신을 향한 깊이가 높이로 기화하고 비명처럼 자라는 어린 잎들이 밤새 날고 있다는 착각으로 웅성거리도록 당신이 내리면 허공, 나는 어느새 제한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곳곳에 아주 세련되고 아주 고차적인 그런 시적 형상화, 이미지들이 곳곳에 있죠. 자, 볼게요. 시소, 김현주. 올라가는 것을 동경한 적이 있나요? 다 동경하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뭐 프로필, 양력, 뭐 승급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동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올라가는 것,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을 좋아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시인이 물어봐요. 올라가는 것을 동경한 적이 있나요? 덜컥 파랗던 하늘이 정지 영상으로 멈추기 직전까지. 덜컥. 파란 하늘이 정지 영상으로 멈추기 직전 덜컥. 어때요? 되게 입체적이죠? 감각적이죠? 자, 시소가 내려올 땐 어때요? 덜컥 하죠. 땅에 엉덩방아 찢듯이 밑에 타이어, 폐타이어 세워놓고 충격방지. 그러나 거기에 닿게 되죠. 내려오면. 그러면 덜컥 할 때 우리가 몸도 덜컥 하고 충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죠. 왜? 마치 하늘이 같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장 먼 곳을 밟기 바로 전 힘차게 발을 뻗는 것과 마음을 멀리 두는 것. 마음을 멀리 둔다? 쫙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올라갈 때 사실 어때요, 우리? 실제로 올라가는 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죠? 왜? 그 시소 탈 때에 그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 바람들이 우리의 이런 목덜미나 얼굴이나 겨드랑이나 허벅지나 간지르는 느낌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시원하고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래서 시소에서 실제로 올라가는 그 거리의 이동보다 마음이 훨씬 높이 올라가죠. 그런 거예요. 마음을 멀리 두는 건 또 다른 일이라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대요. 재밌죠? 롤러코스터와 대관람차를 탈 때 목적지를 묻지 않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탈 때 목적지가 어디긴 어디예요?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죠. 그죠? 대관람차는 어디예요? 목적지가. 갔다가 제자리로 오는 게 목적지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시소 역시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제자리로 내려오는데 누가 그걸 목적지를 묻겠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 시인은 아주 능청스럽게, 아주 재밌게,
아, 정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나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능청, 능청 필요한 거예요. 능청스럽다. 능청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묻지 않는 것처럼 오래전 죽은 나무로 만든 시소 위에 앉아서 말이에요. 오래전 죽은 나무에게 물어본들 그 나무가 말을 하겠는가. 불필요한 얘기다. 하나만하다. 안 물어본다. 놀이터는 높이에 묶인 유배지래요. 아, 진짜 100만 불짜리죠? 이 표현도. 놀이터는 높이에 묶인 유배지. 왜요? 왜 그렇죠? 놀이터는 이 노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정글짐, 미끄럼틀, 그네, 시소 다 뭐예요? 철봉 다 위로 올라가거나 매달리거나 올라가서 내려오거나 올라가야만 또 내려오는 속도를 즐길 수 있거나 밑에 깔린 모래 외에는 다 올라가는 형상을 놀이로 즐기도록 만들어놨죠. 구름다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놀이터를 한두 번 가봤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이터를 갔을 때 높이에 묶인 유배지로군, 이 생각을 저도 못했습니다. 박수. 잘했어요. 김현주 선생님. 아주 좋아요. 이런 문장을 후배들에게 보여준 거 좋습니다. 멀리 떠나지 못한 놀이들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대요. 콕콕콕 박혀 있대요. 모든 요소에. 그 모든 부위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매달리고 깔깔대고 날아오르고 상상하고 그랬겠어요. 아빠나 엄마나 친구나 삼촌,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미 다 어른이 된 아이들도 그 시절 거기에서는 다 날아올랐죠. 그것이 마치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층층이 다 박혀 있대요. 곳곳에. 아, 멋지죠? 멋져요. 참 멋집니다. 아이들은 숲보다 낮은 그네를 타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멋지죠? 이렇게 시 쪽으로 써놓으니까. 얕은 철봉을 돌아 둥글게 떨어져 내리죠. 왜? 너무나 위험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막 모래 충격 방지 까지거나 머리 깨지지 않도록 다 안전장치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높지 않게 만들죠. 눈이 없는 기린과 입 벌린 녹색의 악어 사이.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동물들이 다 있죠. 눈이 없는 기린. 여러분, 놀이터에 그 많은 기린들을 여러분은 자세히 안 봤죠. 이 시인은 눈이 없는 기린도 보고 입 벌린 녹색 악어도 보고 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젊은 분인지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았던 최근의 기억이 있는 건지 참 좋아요. 차가운 높낮이로 기울어진 그림자 속에서도, 자, 그림자에도 온도가 차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림자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 밤에 시소를 타면 가로등이 비치면서 그림자가 비추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높낮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그림자가 밤에 보면 마치 철판이나 금속으로 잘라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철판이나 금속은 차갑죠. 아마 그것까지 이 시인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왜? 저도 그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것도 다 안다고 착각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봐야죠. 물이 흐르고 빛은 형체를 그려요. 어둡게 올라가는 나는 짧은 시간의 끝에서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중입니다. 짧은 시간의 끝에서 당신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대요. 하지만 가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동그랗게 짓이겨진 이끼의 위치 아래. 동그랗게 짓이겨진 이끼, 그건 뭐겠어요? 그 시소 내려오면 텅 이렇게 내려와서 앉아서 그 폐타이어에 부딪히면서 충격이 방지가 되죠. 그죠? 충격이 완충돼요. 그 밑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거든요. 그늘이 져 있어요. 비가 와도 빨리 안 말라요. 그래서 그 폐타이어가 충격을 완충작용해주는 그 밑에 그늘진 데는 풀이나 이끼가 되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 시인도 굉장히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끼까지 동그랗게 짓이겨졌다라고 말하죠. 동그랗게 짓이겨진 이끼의 위치 아래 녹슨 용수철과
왜? 그 밑에 음지이기 때문에 용수철도 녹슬어요. 녹슨 용수철과 나비의 날개, 또 매몰된 습지가 자유롭게 부유하며 떠오르도록 발 디딤이 없는 한 칸마다 당신을 향한 깊이가 높이로 기와하고 비명처럼 자라는 어린 잎들이 밤새 날고 있다는 착각으로 웅성거리도록 비명처럼 자란다. 뭐예요? 그 시소 타면 아이들이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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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욱 넘어가죠? 와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죠? 그 비명처럼 자라는 어린 잎들, 그 주변에 잎새들, 풀들이 마치 그 시소 근처에서는 항상 자주 듣는 것이 비명, 환호, 외침,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같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명처럼 자라는 어린 잎들이 밤새 날고 있다는 착각으로 웅성거리도록 마치 풀잎들도 같이 시소 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같이 느끼고 즐기는 거죠. 웅성거리도록 당신이 내리면 허공, 나는 어느새 제한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왜요? 당신이 내려갔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가요? 허공으로 가죠. 올라가는 차례죠. 나는 어느새 제한된 공중으로 떠오른다. 여기서도 제한된 공중이라고 말해요. 공중이 제한된 데가 있다? 아주 희모하고 재치있고 감각적인 표현이죠. 제한된 공중이 뭐겠어요? 시선은 요 선에서 여기 그쵸? 중간 받쳐진 이 선에서 이 지지대 이상 이 길이 이상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만큼 제한된 공중이 여기죠. 여기. 이걸 시인이 얼마나 시소를 가서 오래도록 봤으면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봐요. 중앙지 신춘문예 당선작 뒤지지 않아요. 절대. 얼마나 멋진가요? 경성일보 대단합니다. 이 시를 누가 뽑았게요? 유성호 평론가님이 뽑았어요. 유성호 평론가님은 누구신가요? 난파산 한 적 그 섬에 시 해설을 하신 분이 유성호 평론가님이에요. 여기 있어요. 자, 해설. 풍경과 시간이 살아가는 남녘 섬의 따뜻한 서정 신진순의 시세계 문학평론가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유성호. 아주 따뜻한 분이에요. 이 교수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이 유성호 교수님이 도서출판 처음에서 내는 시집들의 시 해설을 다 맡아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도 저희 도서출판 처음에서 시집을 내세요. 유성호 교수님의 시 해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고료는 교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좋은 작품으로 해설을 써주시니까 이 시도 유성호 교수님이 평론가님이 뽑았어요. 볼까요? 시소의 물리적 속성, 삶의 기울로 은유한 명편이다. 극찬이죠. 2023년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는 많은 응모작이 투고됐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은 15명이 투고한 15편이었다. 이들 시편은 저마다 개성적인 경험과 언어를 특권으로 삼고 있음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구체적 경험과 고도로 조직된 언어의 정성을 쏟은 시편들이 구체적 경험. 여러분 경험 많이 하세요. 책상에서 시 쓰는 거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살펴보고 만져보고 발견하고 관찰하고 시 쓰는 건 가장 나중에 쓸 게 다 만들어지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죠. 딱 보고 저걸로 써볼까? 뭘 쓸 건데요? 생각한 것도 없고 연구한 것도 없고 발견한 재해석이 없는데 뭘 쓸까요? 그러니까 시가 얕고 아무도 안 읽어주는 시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누구에게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는 부끄럽고 주저하는 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밖에 나가세요. 시 쓰기는 발로 쓰고 머리로 쓰고 노동해야 됩니다. 노동, 경험. 개성적인 경험과 언어를 특권으로 삼고 있음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경험과 고도로 조직된 언어에 정성을 쏟은 시편. 결국 시상의 참신함, 작품의 완결성, 시인으로서의 삶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3가지. 유성호 교수님은 3가지를 봤어요. 시소는 시소가 가지는 물리적 속성인 올라감과 내려옴이라는 순환성을 삶의 기울로 은유한 명편이다. 멀리 떠나지 못하고 높은 데를 향하는 시간과 낮고 얕은 곳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그 안에 함께 흐르고 있다. 그러다가 깊이가 높이로 전환되는 순간에 당신을 발견해가는 사랑의 서사가 아름답게 전해져 온다. 시소를 둘러싼 역동적 이미지들을 파생시키면서 자신을 규율해온 시간과 불화하고
화해하는 교차점을 그려냈다고 판단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시소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남겼을 잔상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비교적 긴 호흡 속에 구성하는 만만치 않은 비유적 능력을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그쵸? 제가 설명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급스러운 비유가 그냥 언뜻 시소 한번 딱 보고 쓸 수 없는 아주 시소를 오래도록 탐색하고 오래도록 탐독한 오래도록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걸 오래도록 지켜본 그 시인의 노동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문장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제가 김현주 시인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참 굉장히 문단의 선배로서 박수를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주 좋고 또 유성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뽑아주셔서 저희가 참 멋진 아주 명편의 작품을 함께 동행하고 동승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일보 신춘문예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구체성 있는 시상과 언어를 통해 자신만의 사유와 감각을 구축한 시편들이 많았음을 부기하고자 한다. 당선작은 언어구사의 참신함과 완성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음에 더 빛나는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본다. 아, 좋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써갈 것이라고 예감해본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김현주 시인님, 앞으로 좋은 시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명편의 수작을 감상했습니다. 경상일보 시 당선작 시소 김현주 시인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에서는 광남일보 노수옥 시인의 시 당선작 연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고 당선 소감도 읽고 시 심사평도 읽고 저랑 만나면 좋겠네요. 자, 슈퍼땡스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직접 행하는 그 후원의 응원의 마음 제가 하나도 함부로 가볍게 받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나은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